안녕하세요. 구루스키 짱입니다. 면접 잘 보고 오셨어요? 합격 발표까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요? 막상 면접에서 답변은 잘 못하고 온 것 같은데 좀 결과도 기다려지고 아니면 무작정 초조하기도 하고 동굴로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면접에서 실수를 하고 왔거나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한 면접을 보고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면접이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신입 때, 주니어 때는 정말 폭탄이었습니다. 철이 없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을 말해야 상대방이 사실 나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되게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초보들이 그랬잖아요. 버벅거리고 횡설수설하고 곁담 나던 그 시절. 그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니어 때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그때 제 이력서에 기업 분할, 어드민 업무 서포트 이런 걸 넣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배경적인 걸 우선은 설명을 드리면 외국계 회사들은 물론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수합병, M&A라고 많이 부르죠. M&A를 통해서 몸집을 많이 키우기도 하고요. 전략적으로 아니면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좀 매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성격이 다른 이제 사업 부서를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그 사업 부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엔터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업 부서를 밖으로 빼내주는 기업 분할 아니면 스핀오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말하고요. 당연히 이제 법률적인 거, 행정적인 거 이런 거는 로펌이나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기업 분할? 주니어 네가? 이렇게 신기해하시면서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답변하는 내내 너무 민낯이 드러나는 이제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 아세요? 화장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얇은 화장마저도 벗겨지는 느낌이랄까?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네, 저희 회사는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굉장히 몸집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사업부서가 매각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에 있는 그 사업부서도 이제 스핀오프를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 부서 이제 상무님과 이제 로펌이랑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이제 서류 작업,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던가 아니면 법무사에 서류를 이제 요청하신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는 거 이런 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부서에 관련된 비용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인볼브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왜 이런 거를 국내에서 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여쭤봤었습니다. 어떠세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시키는 서류 정리했어요. 네, 그 면접관 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시킨 일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그 부분을 이제 빼기로 했다는 그런 슬프고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면접의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왜 합격시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만약에 보통 이제 면접에서 실수를 하고 왔다고 하면요,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엄청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면접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다 준비해 갔는데 왜 아무 말 대잔치만 하고 왔지? 아니면 그 면접관 내 말 들으면서 계속 먼 산만 보던데. 맞아. 그 면접관은 표정이 어두워졌었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면접관이 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 적합하는지를 보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하겠다, 이 사람을 첫눈에 싫어하겠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 표정이 안 좋다고 해서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만 면접관 분들도 사실 본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한 이 포지션이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면 이 팀에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서 일도 늘어났겠죠? 거기다가
업무를 해줄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을 찾고자 인터뷰를 계속 봐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에게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매너 있게요. 합격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러니까 미리 슬퍼하기엔 좀 일러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면접의 결과가 내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후회는 내일로 미루세요. 다이어트 내일부터, 숙제 내일부터, 그리고 오늘의 후회도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고요. 좋은 거 보시고 즐기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할 때요. 나는 좀 다른 기회를 좀 더 얻고 싶다. 아니면, 나는 지금 급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저는 이력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실수를 하고 오면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은 주변에 털어놓을 데도 없어요. 친구들, 뭐 가족,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술만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안 좋아졌나? 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실수, 뭐 극복한 방법, 그리고 뭘 배웠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죠. 어떻게 면접에서 자신감을 갖게 됐는지 제가 하나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구독을 해놓으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면접이 끝나도 홀가분해하지 못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장을 걸어 나오는 순간 이미 결과는 내 손을 떠났고요. 그리고 저처럼 실수하시고 이력서 이상한 거 써놔도 사실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오늘 그만 괴롭히시고 다독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